안녕하세요. 마미모에입니다. 제 채널은 50대, 60대 6남매가 미국 주식 TQQQ로 용돈 벌게 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TQQQ라는 세배 레버리지 종목에 몰빵 투자하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의 포트폴리오 계획은 어떤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처음 제 채널에 오신 분들은 우리 가족이 처음부터 TQQQ에 10억 원을 몰빵 투자한 줄 아실 텐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 아마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2021년쯤 국내 주식,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모두 정리하고 미국 주식시장으로 넘어왔을 때만 해도 개별 종목 위주로 투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변동성이 너무 커서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저녁 식사할 때마다 아들이 엄마 오늘 밤 미국장 열리면 또 주식 패대기 치면 안 돼요 라고 농담을 할 정도였죠. 재무제표도 차트도 볼 줄 몰랐던 저는 혹시 내가 가진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이 늘 머릿속에 가득했죠. 주식시장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출렁이는 주가를 견디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중 상위 500개 기업들만 모아서 만든 S&P 500 지수 추종 ETF인 SPY 종목과 나스닥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QQQ ETF, 미국 30여 개 반도체 기업들만 모아놓은 SOXX ETF를 알려준 거예요. 이 종목들을 알게 된 순간 또 분노의 검색질 들어갔죠. 저같이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흔들림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바로 SPY QQQ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즉시 개별 종목들을 매도한 후 ETF 종목들로 갈아탔던 거고요. SOXX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소량만 샀고 SPY QQQ 위주로 매수했더랬죠. ETF를 들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졌고 조바심도 줄어들었어요. 그냥 형편되는 대로 사 모으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당시에는 남편과 딸 저 3명이 투자하고 있었고 아들은 또 아들대로 따로 투자하고 있었죠. 그렇게 환희에 찬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는 계속 올라주었고 우리 3명의 평가 수익도 약 1억 5천만 원이 찍혔어요. 이제 평생 이 3가지 ETF만 가져가면 되겠다라고 정신승리하면서 매일이 즐거웠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2022년에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폭락하기 시작했죠. SPY, QQQ, SOXX 그리고 TQQQ 모두 손실로 바뀌었어요. 순간 수익 1억 5천만 원일 때 팔걸 하고 껄무새가 되고 말았죠. 2022년 한 해는 처절할 정도로 잔인한 1년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 한 해 동안 주식시장이 1년 내내 빠지다 보니 TQQQ는 세배 레버리지 특성상 3배로 그만큼 더 크게 하락한 거죠. 우리 가족 계좌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심지어 마이너스 80%까지 손실 중인 계좌들도 있었는데요. 도대체 계좌를 열어볼 수가 없을 만큼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뉴스에서는 매일 지표 발표가 이어졌는데 같은 지표도 어떤 날은 호재로 어떤 날은 악재로 반응했어요. 그저 시장이 이끄는 대로 좌절하고 도저히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시기였죠. 제 남편은 미국 주식시장 폭락이라는 뉴스를 매일 듣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저에게 재촉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저도 무척 무서웠거든요. 하락장에서 3배 레버리지 종목이 마이너스 70%인 계좌에 10억 원 이상의 돈을 넣고 버틴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이야 모두 견뎌냈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됐으니까 이런 영상도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당시에 투자 원금이 커질수록 손실률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현금은 바닥나고 말았죠. 더 이상의 현금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PY, QQQ, SOXX를 모두 손절 처리하고 그 돈으로 TQQQ를 물타기 매수해 나갔어요. 더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저는 훗날 혹시라도 TQQQ가 올라주면 SPY, QQQ, SOXX를 손절한 금액만큼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겠다, 그런 계산이었죠. 이렇게 저는 TQQQ의 강제 몰빵 투자자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2023년도부터 미국 주식시장은 회복되어 왔고 2025년 6월 말경에 TQQQ를 전량 매도했어요. 저희 가족은 2024년도에도 TQQQ를 수익 실현했고요. 해외 주식 증여를 활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했어요. 그리고 남았던 주식들을 올해 모두 처분한 거고요. 돌이켜보면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는 SPY 같은 일배수 ETF조차도 고금리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과 레버리지 종목에 투자하는 저에게 현금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버팀목이며 인내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최고의 무기라는 걸 깨닫게 해줬죠. 수년간 미국 주식 TQQQ에 강제로 몰빵 투자하면서 세배 레버리지 종목에서 진짜 돈 버는 방법은 결국 현금의 힘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 영상 댓글에 달린 네가 상승장이라서 돈 버는 거야 라는 말, 네 맞아요. 정말 운이 좋았던 케이스죠. 그러니까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TQQQ 같은 레버리지 종목부터 투자를 시작하지 마시고 SPY QQQ ETF로 먼저 소액으로 연습해 보시다가 좀 익숙해지면 TQQQ 같은 공격적인 종목에도 조금씩만 도전해 보라는 말씀인 거죠. 저희 6남매 가족이 2025년 6월 말경 TQQQ를 전량 매도를 결정한 이유들이 위 내용에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25년 7월 1일부로 리셋됐고 지금은 TQQQ의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현금 관리해 가면서 단기 매매 위주로 일정액으로만 TQQQ에 투자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과거 무지에서 비롯된 고통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신중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족은 25년 6월 26일에 TQQQ를 $80에 전량 매도했기 때문에 $80 위에서는 짧게 매매하고요. $80 아래에서는 조금 더 텀을 두고 매매할 생각입니다. 오르면 수익 실현, 내려오면 재매수, 다시 오르면 또 수익 실현, 이런 식으로 돈 벌기 수준으로만 수익 실현해 가면서 때를 기다리는 투자를 이어갈 생각이에요. 2025년 9월 8일 밤부터 우리 6남매는 SPY QQQ SOXX를 적립식으로 1차 분할 매수로 진입했어요. 투자금이 많은 가족은 SPY 2주, QQQ 2주, SOXX 2주로 우선 시작했고요. 원화로 환산해 보니까 세 종목을 각각 2주씩 매수했더니 약 400만 원이 투입됐어요. 투자금이 적은 사람은 각각 한 주씩만 매수해서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고요.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물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적립식 매수라서 가격에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매수한 만큼씩 똑같은 금액을 매월 말일에 적립식으로 매수할 생각이고요. 혹시라도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어떤 이슈에 의해서 폭락하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날엔 일정 수량을 추가 매수할 예정이에요. 첫 해에 1차 매수했는데 주가는 하락하지 않고 다음 매수할 날이 돌아오면 위 3개 종목을 가격에 상관없이 역시 각각 정해놓은 수량만큼씩만 매수할 겁니다. SOXX ETF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변동성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비중을 적게 둘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SPY를 가장 많은 비중을 가져가면서 다음은 QQQ, SOXX 순으로 비중을 조절해 갈 거예요. QQQ의 경우는 TQQQ를 별도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SPY와 같은 비중으로 매수할 생각이고요. 이렇게 되면 기술 성장주에 더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배수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 나가면서 혹시라도 22년도처럼 큰 폭락장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요, 이자 받고 있는 외화 RP 계좌에서 달러 현금을 가져오고 TQQQ를 체계적으로 분할 매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현금이 바닥나고 또 다시 TQQQ가 폭락해 준다면 이제 돈이 없잖아요. 이럴 때 제가 썼던 방법이 기존에 매수해 놨던 1배수짜리 SPY, QQQ 그리고 SOXX까지 전부 팔아서 이 돈으로 3배나 더 많이 하락한 TQQQ에 몰빵 투자하겠다는 거죠. 예전에도 이렇게 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투자 방법 자체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지만 그 과정들에서 배운 교훈이 저희 TQQQ 투자에 임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TQQQ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욕심을 줄이고 현금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 그래야만 TQQQ 종목으로 성공적인 투자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몸소 깨우쳤거든요.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무작정 매수하지 않고 반드시 제가 정해둔 구간에서만 계획적으로 매수한다는 단순한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만약 폭등장과 폭락장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겠죠. 이제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제 영상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